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로, 밴드 라이브로 예비 중 학부모님을 위한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철저하게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 가장 말들이 많은 6학년 이하의 친구들을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내용 보시면서 하나씩 도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내용은 이제 중학생활 가이드라고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우선 지금 오늘 자료 준비한 내용들은 철저하게 예비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달라지는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함께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내용은 현재 초등학생 학부모님들께 많이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시전략연구소를 통해서 설명회나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입시에 관련돼서, 교육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또 연락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내용인데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보셨을 때, 자, 제가 거의 모든 설명회 때마다 이 표는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자,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 어땠는지 아셔야지 그 변화에 대처를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과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이 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올해 고3들부터 올해 중1들까지는요,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올해 수능을 친 올해 고3 학생들부터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는 다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친구들, 이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 변화 과정에서 우선 첫 번째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거. 자, 우리 6학년 친구들의 대입은요, 2028학년도 대입이고요. 고입은 2025학년도 고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가 언론이라던가 이런 영상, 입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들 보실 텐데, 보실 때 우리 아이한테 해당하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자, 초등학교 6학년들의 대입은 2028학년도 대입이고요. 그 다음 고입은 2025학년도 고입이다부터 확실히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실 때도 우리 아이한테 해당하는 내용들 중심으로만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자, 이 2028학년도 대입을 앞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의 변화도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형태라면, 자, 우리 6학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시기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 수능 같은 경우도 이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변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새로운 수능 체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새로운 대입제 체제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직 이 수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거는 좀 길게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2024년도 상반기에 발표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가 딱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2024년도 상반기에 발표될 내용들까지는 그냥 꾸준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고등학교 내신, 중학교가 아니라 이제 6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게 되면서 2025년도부터 고등학교 내신 역시 달라지게 되고요. 자기소개서는 지금 현재 고1 친구들도 폐지가 됐거든요. 추천서 같은 경우도 올해 고3 친구들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인데,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이 세 가지 서류 중에서 이제는 학생부 하나밖에 남지 않는 거고요.
자, 또한 이 학생부도 지금 많이 비교과 활동 쪽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죽여놨는데 이것도 일부 수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입 역시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중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하고 후기에서 동시에 선발하는 형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우리 6학년 친구들부터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려고 지금 역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변화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시켜나가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러한 자료들, 저는 여러 언론기관이라던가 입시업체들에서도 이렇게 배포하는 여러 자료들이 있지만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교육부 발표 자료거든요. 교육부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보도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요. 2025년도에 우리 6학년 친구들이 고1이죠. 그럼 우리 아이한테 해당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2025년도 일반기고에서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이행을 하겠다. 2025년도니까 역시 우리 6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그 해가 되겠죠. 적용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2022 개정 교육과정 이런 내용들이 다 우리 아이한테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부터 먼저 판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초등학생들 학부모님이시라면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면서 발표되는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고교 학점제예요. 자,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도 우리 6학년 친구들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할 거고요. 자, 우리 6학년 친구들이 중3 때 그때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는데 고입 역시 달라질 것으로. 세 번째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6학년 이하의 친구들이 적용될 예정이고요. 자, 미래형 대입제도 같은 경우까지 이 4가지의 사항이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교육과 입시에 관련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저희 설명회뿐만 아니라 여러 설명회들 보시면서도 혹은 자료들을 보실 때도 이 4가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우리 아이한테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꼭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고교 학점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교 학점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도 일부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우선 고교 학점제의 포인트는요. 학생들한테 과목 선택권을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고등학교 내신 등급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평가로 등급이 산출되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그 선택 과목의 선택자 숫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명이잖아요. 그러면 4%까지 1등급이니까 1등급을 받으려면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과목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거든요.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기의 그 선택폭을 더 넓혀주기 위한 제도로서 고교 학점제를 지금 강행을 하는 거고요. 자, 이런 학점제형 교육과정 말들 굉장히 많은데 자,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함께 움직이는 게 뭐라고 그랬죠? 2022 개정 교육과정, 그 다음 2025학년도 고입, 2028학년도 대입 방향. 자, 이런 것들도 어느 한 가지만 보시지 마시고 다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내용 보시면서요. 자, 이게 지금 고교 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내용은요. 다른 엄청난 내용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재 고등학생들의 선택 과목 현황입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이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이냐, 진로 선택 과목이냐 이렇게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상대평가, 절대평가로 산출하는 일반 선택 과목과
절대평가로만 등급을 산출하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을 부여합니다. 자, 그런데 수강자 숫자에 따라서 이 등급의 차이가 크겠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 대신에 성취도만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성취도를 제공하면서 성취도별 학생 비율의 형태로서 진행을 하는 이러한 구조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형태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가 늘었죠.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선택 과목의 폭을 더 넓히면서 기존에 이 전문 교과가 특목고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 과목들까지도 다 섞어놨습니다. 선택의 폭을 더 넓혀준 거죠. 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은요, 수강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수강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평가로 등급을 부여하면은 취지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죠? 성취도만 제공하는 형태 대신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A, B, C, D, E까지 해서 이러한 형태로 분류를 하는, 자, 이게 고교 학점제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 자, 고교 학점제를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표되고 나서 중2 학부모님들께서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고교 학점제 적용되는 거냐? 적용은 되지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학생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부모님이나 저희나 학생들을 도와주고 입시를 도와주는 이런 입장에서는요, 이런 제도적인 형태, 뭐 단위에서 학점으로 달라지고 뭐 이런 형태보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뭐예요? 평가 제도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중2 이하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뭐 중학교 1, 2학년 고교 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긴 합니다만 평가 제도의 변화는 없어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1, 중2 어머니들께서는 고교 학점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왜? 평가 제도가 지금이랑 똑같으니까. 다만 6학년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6학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2025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서 이 평가 제도가 어떻게 바뀌죠? 모든 선택 과목을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겠다. 자, 비교해 두세요. 중학교 2학년, 1학년의 경우는 고교 학점제가 적용된다 할지라도 선택 과목 성취평가제, 공통 일반 선택은 9등급을 같이 병기하는 이러한 형태. 지금과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과 같아요. 누구까지요? 현재 중1까지는. 자, 그런데 6학년부터는 뭐가 달라지는 거죠? 고등학교 내신 성적 산출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 숫자 등급 1등급, 2등급이 아니라 A, B, C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고교 학점제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고등학교 내신 성적 산출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고교 학점제가 적용된다 할지라도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과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이 같아요. 하지만 6학년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죠? 모든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는 석차 등급, 1등급, 2등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부여되죠? A, B, C만 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교 학점제 이해하시기 편하세요. 자, 또 하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이 지금 올해 따끈따끈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총론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런 방향이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자, 일정이죠.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총론의 주요 사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자, 그러면서 개정 교육과정을 내년에 고시할 예정이고요. 내년 하반기에. 이 과목들이 이때부터 이제 교과서를 개발한 뒤에
2025년도 중고등학교에 적용되기 시작한다. 그럼 뭐예요? 6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도부터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교 학점제 역시 마찬가지 전체 고교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 2025년도부터죠. 우리 6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는. 자, 그 다음 학생부 개선안도 2023년, 2024년 2년간. 그러면 이때까지는 뭐예요? 지금 현재 중1 친구들까지는 지금 학생부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죠. 6학년부터는 학생부도 역시 개선안이 마련될 예정이고요. 자, 예요. 대입체계. 자,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뭐 여러 지역에서 공청회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방향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논의가 2024년도 상반기에 2028학년도 대입. 2028학년도 대입은 누구예요? 현재 6학년들의 대입이죠. 현재 6학년들의 대입인 2028학년도의 대입을 언제 발표한다고요? 2024년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이 흐름들 확인하시면서 봐두시면 좋겠고요.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에서 가장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두셔야 될 게 과목이거든요. 자, 지금 이 과목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들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과 자, 2, 3학년 때 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들을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이 달랐죠. 자, 그런데 지금 총론에서 발표된 형태의 지금 아니에요. 일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목 구성안이 지금 발표된 형태거든요. 자,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우선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을 공통 과목이라 이야기합니다. 2015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는 형태는 없죠. 2015와 비교했을 때 뭐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그냥 1, 2, 그냥 1학기, 2학기로 쪼개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2학년, 3학년 때 진행되는 과목들을 보셨을 때 선택 과목의 형태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융합 선택의 형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 과목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다 보니까 선택 과목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럼 어떻죠? 수강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더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처럼 내신 성적을 산출하게 되면은 석차 등급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는 거고요. 고교 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거 아시겠죠? 자, 선택 과목들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만큼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자, 이 과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과목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2015 때처럼 이 과목 소개서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요. 그런 것들도 관심 가지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과목 구성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름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가 또 바뀐데 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예전에요. 2009 개정과 2015 개정 때의 차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됐을 때 제가 1년에 설명회만 한 200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막 어떻게 달라지는지 되게 많이 불안해 하셨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2009하고 2015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2015까지만 지금 확정된 형태이기 때문에 2022는 아직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2009와 2015를 먼저 비교를 해드릴게요. 2009 때
자, 수 1, 2 수학을 예시로 들었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는 공통교육과정으로 수학을 배웠었고요. 자, 대부분 학교에서 기초수학 안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었을 때 수 1, 2, 확통, 미적분 1, 2 이런 식으로 배웠었거든요. 자, 이때 이런 형태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공통수학이 생겼고 수 1, 수 2, 확통, 미적분이 일반 선택 과목이 되었었고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막 이름도 달라지고 뭐 되게 복잡해진 것 같으시잖아요. 자, 수학을 형태로 지금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2009 때 과목이 수 1, 수 2. 자, 미적분 1,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이런 과목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러한 내용들이 해당 사항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2015 때가 되면서 과목이 바뀌었죠. 없었던 공통수학이 생겼고 수 1, 2는 그대로 갔는데 수 1, 2의 내용이 달라졌죠. 자, 미적분이 1, 2가 미적분이 됐고요. 확률과 통계는 그대로 갔지만 기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영역별로 한번 묶어봤어요. 자,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내용들이 순서만 달라진 형태로 자, 보세요. 2009 때 수 1, 2에 있었던 내용들이 공통수학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2009 때 수 2에 있었던 수열과 지수 로그 형태가 수열이 수 1로 갔고요. 지수 로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위치만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부모님 세대에 공부하셨던 내용들이요. 지금 애들하고 많이 달라졌을 것 같으세요? 거의 그대로예요. 부모님 때 집합과 명제 배우셨잖아요. 지금도 집합과 명제 그대로 있어요. 지금은 집합과 명제가 다시 공통수학으로 내려간 형태고요. 위치만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모님 세대 때 배우셨던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런 것들 지금 애들 다 물화생지 그대로 있잖아요. 크게 막 달라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어차피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내용들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용어만 현대식으로 달라지는 것 뿐이고 위치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과서가 달라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 지금 우리 아이가 꾸준하게 좀 준비를 해 나가고 싶다. 지금 그 내용 그대로 쭉 보셔도 큰 문제 안 생기겠죠? 이해 가세요? 선행을 더 나가고 싶다. 근데 쭉 나가셔도 돼요. 지금 과정대로. 왜요? 나중에 위치 순서만 조금 달라질 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겠죠.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내용들이 순서가 좀 달라질 뿐이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 세대 때 물화생지 배우셨던 거 지금도 물화생지 있어요. 자, 그런데 부모님 세대 때는 생물 배우셨죠. 요즘 생물 그러면 옛날 사람 취급받습니다. 생명과학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예전엔 물리 이런 교과서였죠. 요즘은 물리학이라고 배워요. 큰 차이 없습니다. 2009 때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목이 너무 어렵고 학생들이 선택을 많이 안 한다. 그래서 2015 때 그 과목을 개정하겠대요. 그래서 2015 때 뭘로 바뀌었냐면요. 정치와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법과 정치가 정치와 법으로 바뀐 거예요. 배워야 할 내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교과서가 달라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꾸 이런 것들 바뀔 때마다 걱정 되게 많으시고 불안감을 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시던데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치와 순서만 좀 달라질 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엔 고입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입 부분에서는 자, 2025년 3월 이전, 즉 현재 중1 친구들의 고입까지는 지금과 같이 형태에 움직여지는 거죠. 후기고 같은 경우에서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 외고, 국제고가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과학고, 예체능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이러한 형태가 현재 중1까지 적용되는 형태고요. 6학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6학년부터는 자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 외고, 국제고가 다 일반고로 달라지고요. 과학고, 예체고, 마이스터고, 특성화, 영재학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시 자 모든 특목 자사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재학교, 과학고는 남고요. 유지가 되고요. 예체능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유지가 되고요. 다만 자사고, 자공고, 외고, 국제고가 다 일반고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만약 인문계열로 장래 희망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중1 학생들까지는 인문계열이니까 외고를 갈까 국제고를 갈까 자사고를 갈까 고민할 수 있었죠. 이제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 일반고 갈 거니까. 그러면 자 중학교 3년 동안에 가서 잘할 준비를 하는 게 더 좋겠죠. 특별하게 특목고 준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없어졌는데요. 일반고 되는데요. 그러면 중학교 3년 동안 뭘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일반고를 갈 거니까 일반고 가서 잘할 준비요. 다만 자연계열은 크게 두 가지 라인으로 분류가 돼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의학계열로 목표를 잡은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자연공학계열로 목표를 잡은 친구들도 있겠죠. 자, 자연계열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거나 공학계열로 가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선 영재학교 과학고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 중에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특성화대학교, 과학 특성화대학을 목표로 하거나 포스텍 같은 경우 이런 데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 과학고를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의학계열을 희망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갈수록 영재학교 과학고 출신들의 의학계열 진출이 막히기 때문에 그냥 의학계열 희망을 한다? 일반고 준비를 하면서 역시 가서 잘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세요? 즉 중학교 3년 동안 우리가 준비를 시켜야 될 내용들은 일반고 가서 잘할 수 있는 준비요.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좀 습관도 들이시고 탄탄하게 키워나가시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고입 쪽에 대해서. 자, 인문계열 친구들은 일반고 갑니다. 다른 선택지가 이제 없어요. 자, 자연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의학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일반고 가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영재학교 과학고 출신들 중에서도 간다고는 하는데 갈수록 제재가 더욱더 심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고 가서 잘할 준비하시면 돼요. 자, 자연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뭐 영재학교 과학고를 준비했다가 안 되면 다시 일반고 가셔도 되는 거고요. 이러한 구조로서 틀 잡아두시면서 중학교 3년 동안 탄탄하게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면 더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이거는 지방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희소식이죠. 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자, 각 지역별로 최소 입학 비율을 이 비율로 맞추게끔 지금 발표가 된 상태고요. 자, 그런데 뭐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는 현행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각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 의치학, 뭐 한의대 이런 대학들에서는 거의 이 비율 비슷하게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다만 하나 우리 6학년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6학년들부터는요. 이 지역 인재 전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지역,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와야지 지역인재 전형 활용이 되는 거예요. 현재 고등학생과 중학생들, 중1까지는 그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면은 자격이 부여됐었거든요. 부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학년부터는 그 지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와야지. 중고등학교를 다 나와야지 그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방향 자체가.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회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부모님 세대와 요즘 아이들의 평가 패러다임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다. 이것을 조금 부모님께서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나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부모님 세대의 공부 방식, 부모님 세대의 평가 형태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던데 부모님 세대 때는요. 한 반에 구성원 숫자가 많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력고사 수능 세대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가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즉 점수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형태요. 결과만 좋으면 다 끝나는 거였었어요. 수업 자체도 일방적인 판서 수업들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닥치고 열심히 하면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좋은 대학에도 진학이 가능했었죠. 자, 하지만 요즘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생 숫자가 우선 첫 번째 줄어들었습니다. 자, 뭐 보통 전국 평균 한 반에 한 24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 절반이 됐죠. 수업 자체가 진행되는 게 토론 발표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자, 토론 발표식 수업들이 많아지고요. 평가 방식 역시 정량 중심에서 이제는 정성평가로 더욱더 확대가 되는 형태.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차이가 뭐냐면은 정량평가는 그 학생을 점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96점, 95점 어때요? 96점에서 잘한 거예요. 자, 하지만 정성평가 형태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작성해 주시는 서류도 평가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지필고사를 계속 축소시키고 있는 형태인데 요즘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 성적을 산출할 때도 수행평가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서술형, 논술형도 굉장히 많아진 형태죠. 자, 이러한 내용들은 과거에 결과만 좋으면 됐던 그러한 형태에서 이제는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와 과정 그리고 그것을 확장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까지 다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의 기준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모님 세대 때는 그냥 성적만 좋으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을지 모르겠지만 자, 요즘에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정량적인 성적도 물론 일부 반영이 되지만 정성까지 조화가 이루어지는 친구. 즉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지금 6학년 친구들이 큰 애이신 분들, 지금 뭐 중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성적 산출 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우리 6학년이 큰 첫애다 라시는 분들은요. 자,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의 성적은요. 1차 지필고사, 즉 중간고사, 2차 지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의 3가지 점수를 합산해서 한 학기의 점수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러한 평가 학교마다 과목마다 평가 비율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말고사 성적표에 이런 비율과 함께 성적이 딱 기재가 되는데 자, 우리 입학하자마자 지금 내년에 당장 시험을 쳐야 되는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대부분 학교의 과목들에서는 이러한 비중으로 성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 학교마다 과목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보는 방법, 어떻게 보시면 좋을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잡았습니다. 자, 1차 지필 30%, 2차 지필 30%, 수행평가 40%인 그 학교의 과목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아이가 자,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80점을 받아왔네요. 망했다. 이게 아니라 자, 80점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구조라면 80점 받았다라기보다는 24점을 획득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전체 구성 중에서 80점 받으면은 80점 이게 끝이 아니라 30%니까 24점을 획득했구나. 자, 그다음 기말고사 100점 받았습니다. 100점 받으면은 30점을 획득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수행평가 40%래요. 자, 이 친구 수행평가 90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36점 획득한 거죠. 학기 말에 이 세 가지 점수를 다 더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원점수 90점이 만들어졌네요. 자, 90점 받았으니까 중학교에서는 성취도 A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학기 말에 이렇게 성적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석차 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저 90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등이지까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차 등급까지 활용이 되는 거고요. 중고등학교 다 이러한 형태로 성적을 산출한다는 사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우리 친구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들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서 시험 한 번 잘 봤다고, 시험 한 번 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신 관리라고 요즘 이야기하거든요. 내신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 한 번 잘 봤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내신 나오지도 않고요. 시험 한 번 망했다고 해서 그 학생이 뭐 좋은 학교를 못 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관리하는 것을 조금 알려주실 수 있게끔 옆에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은요, 학년 초에, 연초에 우리 아이의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학교 측에서 이러한 연간 평가 계획서를 배부를 하거든요. 그거를 오늘 보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모 중학교의 평가 계획서를 그냥 가지고 왔어요. 지금 관심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평가 계획서 나오거든요. 자, 보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학교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 형태로 수학 성적을 산출하게 된답니다. 자, 중간고사 30%인데요. 단답형, 객관식 문제가 65점이 배점되어 있고 서술형 문제가 35점이나 나오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평가 계획서가 나왔으면 우리 아이 중간고사 준비, 서술형 준비 더 확실히 시키셔야겠죠. 자, 그러면서 기말고사 때는 똑같네요. 기말고사도 역시 마찬가지 이러한 형태로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서술형 문제들이 각각 높은 비율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두 가지가 진행이 된다고 공지가 되어 있죠. 자, 첫 번째는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형태, 두 번째는 도형에 관련된 문제 해결력을 평가를 하겠다. 언제요? 9월달, 11월달에. 지금 2학기 내용이라서 이렇고요. 세부적으로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겠다까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겠다. 지금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 보고서는 논술형 평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도형의 문제 해결 파트는 구술형 평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공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너희 이렇게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같이 보실 수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이거 학생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같이 좀 확인하시면서 그래야지 아이들도 연초에 학기 초에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번 학기 준비를 이렇게 해봐야겠구나 라고 좀 알려주시면서 방향을 같이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학교의 국어 과목 평가 계획서입니다. 자, 이 학교 역시 국어 과목인데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의 비율로 산출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때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서술형 70점, 서술형의 비율 70점, 선택형 이렇게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 자, 기말고사 역시 기말고사 때는 서술형의 문제가 나오지 않죠. 선다형,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될 예정이고요. 자, 수행평가는 시제 구성하기, 좋은 책 소개 글쓰기. 자,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까지 기재가 다 공지가 되고요. 평가 요소 각각 배점까지 이런 식으로 학기 초에 다
공지가 됩니다. 언제 그럼 수행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일부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이런 방향에서 아이들의 내신 성적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중학교 때 같이 봐주시면 좋을 내용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학교 때 안 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내신 성적 관리하거나 하진 않아요. 중학교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고 가서 잘할 준비를 어떻게 시킬까? 습관 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무작정 열심히 한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이런 관리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야지 자기 것을 스스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학교 시절에 배운 뒤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훨씬 더 좋은 자기 관리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자, 대구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로 진행됐었던 1학년 때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1년 동안 아예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았었거든요. 1학기, 2학기 둘 다. 내년부터는 1학년 1학기 때는 시험을 칩니다. 지필고사를 실시를 하고요. 성적도 산출을 해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6학년 때까지 특별한 시험이 없이 그냥 무작정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한번 점검을 한 뒤에 자, 2학기 때는 자유학기제가 실시가 되면서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학년 1학기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까지 해서 학생의 부족한 점, 누수가 있다면 그것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거고요. 1학년 1학기 때도 잘했고 꾸준하게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할 준비까지 쭉 준비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학생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시켜 나갈 수 있게끔 로드맵을 잡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자연계열을 희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영재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연계열 중에서 아까 뭐 순수 자연계열이나 혹은 공학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영재학교를 목표로 하신다면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전과목 성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성적, 그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지워지는 게 없이 전부 다 제출이 되거든요. 점수까지도 다. 자, 그런데 과학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의 성취도만 학교 측에 제공이 돼요. A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수학 A, 과학 A 이거면은요 과학고 준비시켜 볼만 하세요. 자, 뭐 90점으로 A가 나오든 100점으로 A가 나오든 다 똑같은 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하는 방향이 다르겠죠.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전과목 성적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과학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수학, 과학을 A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 그냥 우리 아이는 영재학교나 과학고 안 보낼 거예요. 뭐 의치 계열로 갈 것이든지 아니면 인문 계열로 갈 거예요. 라면은 중학교 시기에는요. 당장의 성적보다는 학습 방향, 습관 들이는데 더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습관도 중요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을 관리하는 것도 한번 알려주시면서 중학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그 실력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로 성적적인 내용과 함께 저는 좀 독서에 진심인 편이라서 독서를 통한 학업 역량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는 중학교 시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중학교 내신 성적은요. 특목 자사고가 사라지는 형태에서 영재학교 과학고밖에 남지 않는 형태에서는 영재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 원점수까지 관리하시면서 꾸준하게 준비시키시고요. 그냥 과학고를 희망하고 계시다면 수학, 과학을 무조건 A를 맞추시면 돼요. 다른 과목 B 있어도 괜찮아요. 수학, 과학을 무조건 A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이는 영재학교 과학고 안 갈 거다. 의치 계열로 갈 거다. 혹은 인문 계열로 갈 거다 라시는 분들은 중학교 시기에는 지금 당장의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 아이의 학습 습관을 들이시는데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일반고를 진학해서 더 잘할 거잖아요. 길게 봐주세요. 시험 한 번 잘 봤다고, 시험 한 번 망했다고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 길게 보시면서 준비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함께 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예요. 자, 우선 간략하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건 자세히 설명 안 할 거예요. 지금 말씀드려봤자 나중에 다 까먹으실 거니까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학교생활 기록부는요. 학년이 마감되어져야지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학생부에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면서 그거를 누가 기재를 해 주시는지 주로 중학교 때는 주로 담임 선생님들이 기재하시는 게 많고요.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독서활동이거든요. 자, 굳이 독서활동을 쓴다 안 쓴다를 떠나서 뭐 특목자사고가 없어지니까 이거 안 써도 되잖아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습관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대입에서도 이 독서활동이 반영은 안 되지만 지금 반영 안 돼요. 자, 반영은 안 되지만 독서는요. 모든 학교,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독서 활동을 막 학생부에 곳곳에 다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중학교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습관 들이기요. 그래서 자기 것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방향으로 자, 이것도 독서 같은 경우도 한 학기 말에 교과 담당 선생님한테 제출해도 되고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해도 되거든요. 우리 아이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정말 학교에 제출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습관 들이는 걸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학생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리실 수도 있고 뭐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 크게 말씀드린 것은 이 네 가지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입 부분에서 특목자사고, 즉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폐지되고 일반고로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재학교 과학고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고등학교가 좋을까? 자, 이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이를 좀 보시면서 우리 동네 고등학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일반고들이잖아요.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 학교에 좋은 진학 실적을 냈거나 뭐 이런 방향으로서 그리고요, 제일 좋은 거는 나를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형태에서는 선택 과목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여드렸었고, 자, 더불어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더욱더 확대시키거나 이러한 취지의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 논술형을 준비하기 첫 번째,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서논술형 대비의 첫 번째는요, 저는 글씨 쓰기라고 봅니다. 아이들 손글씨 너무 취약해요. 천재는 악필이다. 이거 너무 믿지 마세요. 네, 그냥 악필일 뿐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잘 쓴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잘 쓰기보다는 깔끔하게 쓸 수 있게끔 수학도 풀이 과정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만 알아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왜요? 서술형, 학교 시험에도 서술형, 논술형 평가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채점하는 사람 기준으로 채점하는 사람이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면 알아보기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글씨 쓰는 연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대입이 달라질 거예요. 미래형 수능. 자, 뭐 서술형 수능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전 영역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대입은
2024년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자,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이건 꼭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그런 방안에서는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 나 공부 잘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수, 자, 전국에 올 A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다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료집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일반고, 다 모든 학교 일반고예요. 자, 고등학교 내신 성적도 선택 과목들은 다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수능도 만약에 선원술령이나 자격고사처럼 달라진다면 동점자가 전부 다 많을 거거든요. 각 대학이나 이런 데서 지원자 대부분 만점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어떻게 변별을 할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현재 특목고 입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현재 특목고 입시는 이러한 형태처럼 진행이 돼요. 성적이 지워지거든요. A만 학교 측에 제공이 됩니다. 현재 특목 자사고 입시가. 그래서 중학교 때 올 A 받은 친구들은 다 1단계 통과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점수를 못 봐요. A라는 것밖에 확인을 못 해요. 그러면 A를 받은 친구들, 지원자가 다 A일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변별하냐면요. 자기소개서, 면접, 이걸 통해서 아이들을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폐지가 될 거예요. 자소서 없어요. 그러면 서류라고 들어가는 게 학교생활기록부 하나. 학교생활기록부도 100% 신뢰하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면접이 중심이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와, 막 스피치 학원 보내야 되나, 웅변학원 보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스킬적인 내용들은 입시처에 가서 나중에, 정말 나중에 준비하셔도 되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면접의 포인트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잘 설명할 수 있다.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스킬적인 면이라면 초등학교, 중학교, 적어도 중학교 시절까지는 저는 포인트가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고 있는 게 많아야지 풀어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알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 스킬만 늘려봤자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많이 알아야 된다. 이게 중학교 3년 동안의 우리 친구들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학교 수업도 중요하죠. 그러면서 선행도 나가고 선행과 함께 뭐 선행을 많이 나가도 이건 학생 스타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다는 없지만 많이 봐둘수록 나중 공부가 더 편해질 수도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천천히 차근차근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건 학생 성향에 따라 달라요. 어떤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학생 성향에 맞춰서 우리 아이는 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선행 쪽으로 쭉 흥미를 끌고 가시면서 진도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우리 아이는 차근차근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심화 중심으로 나가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방향으로 준비를 시키시는 거. 그 다음 자기의 관심 분야에 대한 흥미. 쉽게 말씀드려서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면접에서 저희 친구들 준비를 시킬 때 대인 면접과 고인 면접 애들 다 준비시키고 있는데 저는 친구들한테 그걸 강조해요. 너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면은 재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면접관들이 그거를 재밌게 느낄 수 있게끔 신나서 말을 할 수 있고 정말 막 여러 가지 쉽게 말씀드려서 남자애들 막 축구나 게임 얘기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친구들하고 축구나 게임 얘기할 때 어때요? 신나서 이야기하죠. 왜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잘하니까. 자기가 잘하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막 신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학생들 뭐 연예인이나 혹은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 뭐 책 같은 거 보고 나서 자기가 관심 있고 재밌는 거는 어때요?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자, 이게 힌트인 것 같아요. 많이 알고 있으면 아이들은 재밌어 해요. 많이 알고 있으면 정말 말도 많아집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들한테 무엇을 강요하기보다는 재미를 붙일 수 있는 방향으로도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은요, 많이 알잖아요. 재미있어 해요. 그럼 부모님께서 유도하시는 방향으로도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힌트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하기를 할 때도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알았어요. 많이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정보를 습득을 한 뒤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정보를 얻은 것을 풀어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킬적인 면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쪽에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혹은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으면 그 책을 왜 읽었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책을 내가 어떠한 이유로 선택을 했고 책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들이 생각이 났고 책을 읽었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다른 또 무언가를 찾아서 읽었다라던가 이런 식으로요. 방향 이해 가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학습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고3 때까지 공부 총량의 법칙을 믿는 편이거든요. 고3 때까지 이 친구가 19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했는지 학습량이 결국 결정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중학교 때까지 머리를 비워놔야지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많이 잘 채워진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그래도 다 같이 열심히 해요. 따라잡기에 많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향, 하루에 정말 많은 양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는 거가 우선 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시험 기간에는 다 같이 열심히 해요. 하지만 평소에 차이가 벌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와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로 나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총량의 법칙 생각하시면서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매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준비시키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내용 다 정리를 하는 형태로 자, 우리가 준비를 도와주고 준비를 시키는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습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매일 공부하는 것과 글씨 쓰는 것 더불어서 저는 오답 노트 작성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독서 노트 정도는요, 그냥 간략하게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정도라도 좀 정리해두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차마 일기까지 쓰라고는 강요하지 못하겠고요. 이 두 가지라도 오답 노트는 매일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문제집 한 권 정도 딱 잡아놓고 나서 글씨 쓰는 연습, 특히 수학 같은 경우가 중요합니다. 풀이 과정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글씨 쓰는 연습 겸해서 오답 노트 한번 꾸준하게 시키시면 좋겠고요. 독서 노트도 책 읽고 나서 까먹지 말고 그냥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탄탄한 기본기, 다른 여러 과목들 중에서도 제가 수학이라고 체크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수학은요, 단기간에 따라잡기 힘들어요. 수학은 장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역시 지금 현재 올해 고3들도 문과, 이과 구별 없이 수능을 치는데 아마 지금 뉴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수학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단기간에 따라잡기 힘든 게 수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 탄탄하게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추가로 거기다가 독서 이 두 가지는 매일매일 좀 할 수 있게끔 습관 들이시면은 아마 성공하시지 않을까. 원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중학교 때 정말 매일매일 수학과 독서를 했어요.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해왔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장단컨대 분명 대입에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단기간에 많은 양을 한다, 벼락치기 이게 아니라요. 꾸준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초등학생들까지, 중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는 사전 찾는 것 좀 많이 시키는 편이거든요. 부모님 세대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모님 세대 때 영안사전 많이 보셨잖아요. 요즘 아이들 영안사전도 안 보고 심지어 국어사전도 잘 안 봐요. 국어사전 마지막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보고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 책상에 국어사전이 있는지 정도도 확인해 주세요. 우리 영어학원 보내시잖아요. 영어학원 보내시면은 영어학원 숙제가 뭐예요? 영어 잘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하죠? 단어 외우잖아요. 어휘 외우잖아요. 국어 성적 안 나오는 친구들 왜 국어 단어 외울 생각을 안 하죠? 단어 어휘가 약하기 때문에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사회도 과학도 못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국말이니까 설마 이것도 몰라? 모르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애들. 부모님 기준으로 확인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답답하시더라도 사전 찾는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사전을 찾는 게 익숙해지면은 지적 호기심까지 더 확대를 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처럼 준비를 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인데요. 자, 이 내용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연도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집에서 참고하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하시면서 아, 이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물론 저희도 그때 발표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자리 만들어서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무엇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는지 이런 흐름을 확인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해요. 그러면 우수한 학업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자연계열 최상위권을 희망하고 계시다면 이쪽으로 장래 희망을 잡고 싶다면 수학과 과학은 기본이다. 수학과 과학 능력이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초등, 중등 시기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의 성적, 눈에 보이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습관을 들이는 형태와 공부의 그릇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시키시면 좋겠고요. 독서의 힘, 이거는 뒤로 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말 크게 와닿습니다. 꼭 억지로라도 끌고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2은 일반고로 진학하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다 일반고로 진학할 거예요. 이제 우리 6학년 이하의 친구들은. 그러면 중학교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1시간 동안 이거 들으셨으면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욕심을 한번 내보면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셨는데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이런 교육 쪽, 입시 쪽에 관심 많이 가지시면서 뭐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은 뭐 제가 늦어도 하루 안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답장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설명회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좀 빨리 좋은 날이 와서 직접 현장에서 뵙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자리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